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한 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촉구안을 부결시킨 기독의원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가 어려워진 요즘 IT를 활용한 디지털 선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예배와 모임이 축소되는 가운데 온라인과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을 위한 성경 필사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정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자리 다툼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막아낸 기독의원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을 윤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전라북도의회 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의당 최영심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동의를 얻은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곤 하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김제 세순교회를 섬기는 장로이기도 한 나인권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나타날 동성애의 폐해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반대 토론을 해도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폐해,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든 안 해주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의외로 표결 결과가 놀랍게도 오히려 반대가 훨씬. 이어진 표결 결과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 22표, 찬성 11표, 기권 3표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된 겁니다. 앞서 군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건의안이 전북 도의회에선 반대표가 찬성표의 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나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를 하면은 80% 이상 찬성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폐해에 대해 그 안에 동성애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하면은 반대로 90% 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논쟁이 되므로 해서 국민들이 실체를 알게 되고 그 실체를 알므로 해서 국회의원들도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찬성할 수가 없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 교회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을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국가적으로 생기는 폐해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교회마다 해외 단기 선교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단기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IT를 활용해 해외 선교지와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출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인데 기업이나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경우 해외 선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나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대면에 사역하는 특성 때문에 사실상 해외 선교 자체가 중단된 겁니다. 매년 방학 때를 이용해 해외 단기 선교를 기획해오던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여름 사역이 어려워지면서 CCC 해외 선교부는 IT를 활용한 선교, 이른바 디지털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대면 사역들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 또 선교 단체 입장에서도 사역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일정과 계획들을 잡게 되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단기 선교는 IT를 활용해 마치 화상 통화처럼 한국과 해외 선교지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한국의 선교 대원들과 시간을 맞춰 스크린을 통해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특히 한류 열풍이 선교에 있어 좋은 도구가 되고 있어 스크린을 통해 한글과 댄스, 태권도 등을 가르쳐주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샘플이 있거나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계획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전기랑 인터넷이 끊기는데 그 와중에도 데이터 사고 막 옥상에 올라가서 그 와이파이 잡는 거 찾아가면서 할 정도로 현지 반응은 상당히 좋아. 이 아이들이 받은 사랑이 커서 선생님들한테 삐뚤빼뚤하지만 한글로 편지 써서 낭독해주기도 하고. CCC 측은 디지털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선교에 비해 나은 점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만 선교를 갔다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현지 사역자나 선교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선교지 직접 방문이 가능해지면 그동안 연락했던 현지인들을 더욱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한 CCC는 앞으로 비대면 디지털 선교를 기존 사역과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요즘 선교계도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예배와 모임이 축소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온라인과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 필사 챌린지와 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와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성경 필사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지목받거나 선호하는 본문을 선택해 성경을 필사합니다. 이후 인증사진과 참여 후기를 SNS나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하면서 다음 필사를 이어갈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필사 운동은 교회와 공동체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인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되게 축소되고 되게 뭔가 제한적인데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라이트하우스 방배교회는 젊은 세대에서 활발한 챌린지 문화를 접목시킨 하루 한 편이라는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매일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쓰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명규 목사는 온라인 중심의 콘텐츠에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생활에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는데 직접 필사에 참여함으로써 말씀을 감각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은 사람을 되게 관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문화 중에 챌린지 문화가 굉장히 활발한데 전 이게 동참하고 참여하고 뭔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도구들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또 펜을 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경험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도들도 물리적인 공간은 떨어져 있었지만 참여를 독려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기 힘들었는데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저희가 쓰고 또 읽고 나누면서 함께하는 걸 좀 느꼈고요. 같이 섬긴 공동체들과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쓰고 나누는 과정 속에 주신 은혜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서로에게 비춰지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와 같은 활동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성경 필사를 돕는 전용 노트들도 등장했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크기에 좌측에 본문이 인쇄돼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한국 교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직무정지로 대표회장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자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기총에 속한 일부 교단이 임시총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비상대책위원회 외에 또 다른 무리가 생겨난 겁니다. 과거 대표회장을 지낸 홍재철 목사가 주도하는 임시총회 준비위원회는 전광훈 목사를 퇴진시키고 새 대표회장을 추대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준비위가 내부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에는 한기총과 비대위 측 입장이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기총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임원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해야 가능한데
준비 측 주장과 달리 실제 참여하는 교단은 10개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70명에 가까운 한기총 임원 대부분 전광훈 목사 측 인사라 쉽게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기총 한 관계자는 홍재철 목사는 이미 직무 정지 상태라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지금과 같은 한기총 해체 행위가 계속된다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과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서울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3만 호 이상 신규 공급과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포인트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 공공성을 강화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5만 호 추가 공급 등으로 요약됩니다. 올여름 장마가 유독 길게 이어지고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원인으로 온난화가 지목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비를 붓는 파생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올라 수온과 기온이 수증기를 늘리면서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나타났다며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역별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 치러집니다. 이번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시험으로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과 EBS 수능 교재, 강의와의 연계율 등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시행 세부 계획을 4일 공고했습니다. 수험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듭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주요 은행이 4일부터 공동 자동화기기 ATM을 시범 운영합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ATM 기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대안인 셈입니다. 공동 ATM을 통해 4대 은행은 입출금, 계좌 이체 등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 ATM을 이용할 때 이들 은행 고객들은 각자 거래하는 은행의 수수료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늘었던 전통시장 방문 인구가 반짝 증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T가 자사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올해 1월에서 6월 수도권 주요 전통시장 5곳의 통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방문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97명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재난지원금 소비 효과가 떨어진 6월에는 다시 88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KT는 긴급 재난지원금 소비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길은 막혔지만 통신사들은 5G 로밍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자사 5G 고객이 한국을 여행할 때 5G 로밍을 제공합니다. 이번 로밍 서비스 시작으로 버라이즌은 미국 내에서 첫 번째 5G 로밍 서비스를 확보한 통신사가 됐습니다. 국내 고객의 미국 내 5G 로밍은 내년 중 시험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제감정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던 공시송달이 4일 발효되자 일본 강요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이 자국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장치를 개발해냈을 것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거치는 동안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29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만 2,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륙별로는 미주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아시아 6만 명, 유럽 2만 5천 명, 아프리카 1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5천 명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틱톡을 비롯해 59개의 중국산 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앱들이 인도의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호주 정부는 틱톡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사생활 침해 감시기구가 최근 개인정보 정책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곡창지대인 헤이룽장성의 한 국영기업 식량 비축 창고가 식량 보관 상태 불량을 고발하는 영상이 퍼진 뒤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국가 비축 옥수수 5,000톤을 샀는데 옥수수를 비비면 부스러지고 먼지, 찌꺼기 등 불순물도 다량 섞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중국 비축식량관리그룹 헤이룽장성 지사는 식량 안보 우려를 초래한 데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창고를 비판하고 시정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흥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몽골 기독교 총연합회가 광명 오병이어 교회 고나님 집사의 후원으로 몽골 아이막에 게르성전 3곳을 건축하고 연합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예배에선 몽골 복음주의 협회장 베으바트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몽기총 김동근 장로는 성전을 봉헌하고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몽골 현지에 게르성전 11곳을 세우는 등 몽골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클린 콘텐츠 운동본부와 한국정직운동본부, 국회 미래정책연구회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2회 인성 클린 콘텐츠 정직 캠페인 정직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정직한 인성 함양과 정직한 삶의 중요성 및 가치를 담거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담은 내용입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개인과 단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독 콘텐츠 히즈쇼는 코로나19로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온라인 주일학교 만들기 웹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히즈쇼는 이달 말까지 유튜브 히즈쇼 TV를 통해 교역자들이 영상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찬양, 설교 등의 자료와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등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제작이 어려운 작은 교회의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교재 등이 포함된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연세의료원은 미국 장로교와 미국 연합감리회에 KF94 마스크를 각각 10,000장씩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다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와 가족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에 파송됐던 미국 장로교와 미국 연합감리회 소속 선교사가 각각 300명과 150명 정도 생존해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1885년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광해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장맛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돼 취약계층이나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